마지막 이슈는 국민의힘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제 폭탄을 좀 던졌어요. 1차 인적 쇄신 대상을 지목을 하면서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그리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사자들이 굉장히 이제 불쾌감을 표현을 했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니 왜 잘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권성동, 권영세도 잘못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쏙 빠져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왜 이 사람들을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정확히 거취를 얘기했는데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해서. 그러니까 거취가 뭔지도 좀 궁금해요. 불출마 선언인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한 거는 네. 2004년에 37명이 불출마 선언했다. 자때기 당 시절에. 네. 사실은 불출마 선언한 게 아니라 잘린 거예요. 공천이 잘린 건데 어쨌든 불출마를 하면서 당이 살아날 수 있다 얘기하는 거 봐서 네. 불출마 선언하라고 하는데 지금 총선이 3년에 남았는데 그게 큰 의미가 있나?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방향은 맞지만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쇄신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도 맞고, 네. 그런데 약간 뭐랄까요? 거칠어요? 너무? 전략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너무 전략적이지 못해서 지금 본인 스스로도 다구리를 네.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네. 정도긴 해요.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네. 인적 쇄신 요구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그냥 막 밀고 나가야 돼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 당은 수구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들은 쳐내야 된다. 네. 지금 무대포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적인. 그럼 정신입니다.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응원하고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인적 청산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정치 생명 그거는 끝내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 목을 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혁신위원장이 4명을 딱 집어서 했다라는 거는 4명한테 사형 선고 내린 거거든요. 본인과 인연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밟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도 그걸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그 의지나 신념은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냥 전략적이지 못하다, 왜 쌍고는 안 했냐, 그리고 네가 뭐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뭐 능력이 있느냐, 네. 그건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특히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네. 여지를 주는 거죠. 저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데 윤희숙이 물러나라고 그러지? 우리 당이 저 사람들 얘기처럼 전환길과 함께하는 모습 보이면은 야 이거 안 좋겠구나, 지지율 더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리를 준 것만 해도 저는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이 진행되고 안 진행되고를 떠나서 이거는 하나의 큰 화두를 던졌잖아요. 네. 이거는 저는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긴 용기 합니다.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입니다. 네. 용기 있고 메시지 자체는 맞다. 근데 이제 저는 바라는 거는 인적 쇄신이 실행됐으면 싶어서. 실행됐으면 네, 싶어서. 실행됐으면. 장 소장님도 이게 해야죠.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아니 같긴 한데. 권한이 없잖아요. 혁신위원장이 뭐를 그냥 출당시킬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제명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고 그냥 건의하는 거잖아요. 건의. 근데 그러한 요구사항을 손가락질하면서 그거는 진짜 그거는 좀 이상했어요. 왜 굳이 그렇게? 이거 아니에요. 손가락질한 거 자체가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일단 첫째 잘한 게 첫째가 있고, 첫째 일단 인적 쇄신 메시지를 낸 건 좋아요. 둘째가 지금 뭐 그 쌍권을 안 넣었다, 네. 이런 건 좀 둘째 약간 약하다. 뭐 전략적일 수는 있겠지만 순번이 좀 그런 거고. 셋째 하지 마세요, 셋째. 알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을 눈 보호 차원에서 안 하는 것으로. 근데 이제 반발이 심하겠죠. 시공사격자에서 했는데. 그랬었어요? 반발이 심할 거예요. 네. 당사자들 반발도 지금 나오고 있고 무시하는 지금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주말에 의원총회를 열면은 그 사람들 개파 활동하지 말라고 서약서 내라고 했는데 서약서 내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용기 있게 인적청산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당원들이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는 기회를 준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쉬운 점은 뭐 박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좀 세력을 모으거나 더욱더 좀 힘을 갖고 또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그런 것까지 윤희숙한테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현역도 아니고 뺏지 달지도 않고
윤희숙을 응원하는 사람도 지금 전혀 없잖아요. 네. 윤희숙 잘한다라고 막 응원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비판할 거리를 찾아서 얘기하는 것이 좀 맞는 것이냐. 지금 응원할 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살은 잘못한 사람한테 가야지 윤희숙한테 갈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전한길 씨예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의원이랑 그다음에 또 한 분 누구죠? 또 한 분이 장동혁 의원이 네. 이제 연이틀 토론회를 그러니까 포럼이나 뭐 토론회 같은 걸 열면서 전한길 씨를 이제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들었고 그 자리에서 또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또 지도부가 가면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전한길 씨가 자기 입당했다. 사실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하고 뭐 오늘 단독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전한길 씨 얘기로는 자기 따라서 추종자 10만 명이 가입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를 비롯한 그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뭔가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장악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일단 10만 명은 개뻥이겠죠. 그렇죠. 10만 명이 한꺼번에 그럴 리는 없죠. 당직자 많이 하셨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원 증가. 본인의 주장이에요, 그냥. 네, 한번 알아볼게요, 그거는. 10만 명이 당원이 늘으면 벌써 사무처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들었지? 네. 그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럴 리는 좀 없다라고 보고 네. 일단 당비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1억 네. 정도 들어오고. 당비가 10만 명이면 1억이면 1억이에요? 그렇죠. 1,000원 1,000원이니까 1억이 드네요. 갑자기 매달 1억씩 더 들어오는데. 아싸. 그렇지. 네. 그러면 뭐지라고 할 거고. 근데 제가 앞서 이제 CBS에서 신동욱 의원이 나와서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입당은 어떻게 막냐. 오늘 사무총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입당 자체는. 그건 없지.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출당을 시켜라. 네. 징계를 내려야 되지 않냐. 이미 토론회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당에 사과하고 그랬으면 당연히 윤리위원회 회부해서 당원에 대한 징계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당의 스펙트럼이 있지만 이분들까지는 아닙니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제가 주장했는데 신동욱 의원은 이제 본인 생각은 딱히 얘기는 안 했지만 당이 사실 스펙트럼이 좀 넓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아예 묵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런 취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거긴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방금 전에 페북에 올렸어요. 네, 뭐라고 올렸나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입당한 거는 네, 그걸 어떻게 이미 끝났다. 걸러내냐. 근데 마지막 말이 실소를 자아내게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마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초복맞이 해신탕을 저렴한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한약재와 닭, 대낙지, 전복, 흰다리새우, 백합까지 모두 손질돼 담겨 있고요.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4, 5인분 한 세트가 특가 39,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놀라운 기능과 압도적 가성비로 유명해진 브랜드 A2 제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하이엔드급 에어5 프로, A2 초경량 공기전도 블루투스 이어폰도 특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자정 기능이 있으니까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올렸더라고. 그래서 니들이 무슨 자정 기능이 있어 지금. 전환길 데려다가 지금 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 참나. 그거 얘기 듣는 사람들이 무슨 자정 기능이 있어. 거기에 자정 기능이 참석해가지고. 없어서 지금 문제인데. 글쎄 말이에요. 네. 참.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이 역시 잘했구나. 송원석도 처단의 대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한 거잖아요. 혁신위원장은. 네, 혁신위원장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건 인정해야 돼요. 네. 저는 인정한다. 그런 메시지나 태도,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이 자기 자존심이 센 분이거든요. 그래서 명분이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좀 그런 걸 넘어서 거기까지 그의 방점은 저도 그 메시지의 방점을 인정해요. 근데 좀 부족하다는 건 좀 더 해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네.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누가 윤희숙 와도. 위원장이 네. 한 달이면 충분하다 혁신이가 얘기한 것 자체가 이제 안 맞다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메시지를 얘기한 한 달이면 충분하지만 정말 인적 쇄신을 얘기해서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 중 여러 명은 잘 구슬리고 네. 잘하면 이대로는 우리 죽을 것 같다, 망할 것 같다라는 위기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꽤 있어요. 이걸 잘 모아내면 일부 가장 질 나쁜 신용부터 아웃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한 달 갖고 시간이 좀 부족하죠. 여러 그러면 같이 라포도 형성해야 되고 막 이런 내야 되는데 물론 윤수익 의원이 원래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위원장이 또 새도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사실 제대로 혁신을 하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한 달 갖고 부족하죠. 네. 그럼 최소한도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전당대회 룰이랄지 최소한의 것들은 이미 그러니까 사전에 비대위원장과 좀 합의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해달라. 근데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한 거예요. 메시지 발산하는 건 아무 제한은 없죠. 네. 근데 문제는 열매를 따는 데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이 말이 길어지면 아쉬움에 더 많이 가는 것 같지만 저도 장소장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용기 있게 메시지를 낸 거에 방점은 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고. 좀 더 결국엔 앞으로 전당대회 갔으면 좋겠다. 때 이제 그러한 사람들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거나 최고위원이 되어야 당이 개혁과 혁신을 할 수 있지. 또 이제 뭐 김문수나 또 장동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면 또 장성민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뭔 개혁과 쇄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부정선거 같이 그 사람들 손잡고 하다가 내년 지방선거 때 망하겠죠. 뭐. 근데 지금 지지율은 김문수 전 장관이 제일 높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예전처럼 막 그렇게 막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한길 리서치에서 여론조사한 걸 또 봤는데 예상보다 그렇게 막 높지 않더라고요. 한 20%대로 확 네. 줄어들었더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잘만 하면은 당원들을 정말 명분 있게 설득을 하면 좀 지도 체제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당이 이런데 성명서를 내는 의원들이 없어요. 다 눈치 보고 있죠. 아. 원래 이 정도 되면 네. 최소한 10명이든 또는 7명이든 예를 들어 민주당도 과거에 소장파 의원들이 이렇게 그렇죠. 모여가지고.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좀 과격했다라는 거지 정의에 어긋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거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독수리 오영제가 됐었잖아요. 네. 초선 의원 5명이 성명서를 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건 훨씬 아주 명쾌하게 성명서를 낼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5명? 아니 저는 뭐 이 너무 명쾌한 일들이어서 최소한 10명 이상은 성명서를 같이 내야 되는데 없어요. 다 눈치만 보지. 네. 이렇게 강단 있는 소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까요? 이런 것도 근데 좀 제가 아쉽습니다. 김재섭 의원이나 네. 이런 분들에게 좀 물어보면 또 김재섭 의원을 돕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무조건 정치는 새다. 새를 모아서 성명서도 자꾸 되고 같이 짜장면도 많이 먹고 그럼 자꾸 새를 보여줘야 된다 그랬는데 없대요. 그렇게 같이 할 사람들이. 아, 그래요? 없어. 다 찾아봐도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없어. 하고 싶어도 그 5명, 10명도 모으기가 너무 어렵다. 또 저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친한 게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게 본인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친한 해모기를 해야 개들도 된다. 일단 16명 있잖아요. 그러면 전환길에 대한 이런 것들 같이 성명도 내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액션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친한 게도. 너무 명백한 상식과 너무 다른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얘기를 성명을 내야죠. 그러면서 새를 모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답답해요. 자, 답답한 국민의힘 상황 항상 국민의힘 답답한 상황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